자,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할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제 색소학 회원으로 이제 봤죠. 가입하면 이제 처음에 색소학 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VIP 회원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동영상들이 이제 처음에는 무료가 좀 몇 개가 있고요. 이쪽이 좀 더 채워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교육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맛보기를 좀 알려드리고요. 이 정연으로 넘어와서는 저희가 뭘 하냐면 좀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네,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이쪽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실전 트레이딩 과정에서 무엇을 할 거냐. 네, 요겁니다. 이거.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배웠어요. 앞에서 좀 배우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초단기 매매와 이 중장기 투자 가이드에 이 동영상을 같이 만든 분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초짜 완전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자상한 설명과 함께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오신 분. 이 책도 무진장 많이 읽으셨어요. 그죠? 거의 한 20권 넘었죠? 이제. 네. 책만 한 20권 넘게 읽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콧방귀 좀 끼는 거죠. 이제 책 읽으면 재밌다는 둥 막 헛소리가 되고. 이 형님인데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굉장히 자주 왔기 때문에 2달 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 맨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그걸 이제 몰라서 멘붕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 멘붕에 빠진 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 중이 있고 교육이 완료인 상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물론 몇 분 더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요 과정을 그대로 이수하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몇몇 스타트이어라고 써 있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하고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 이제 앞으로 합류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주식 관련해서 뭘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뭘 하면 되냐. 재료 분석이라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재료가 뭐냐. 크게 카테고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5개 정도.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번호를 제가 다시 매기는 게 낫겠네요. 이쪽으로 5번으로 빼버리고 5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잘 보이니까 재료 분석이 크게 이제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저한테 배운 거는 요 관점에서 바라본 증시입니다. 요 관점에서 바라본 증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뭐가 성장주고, 뭐가 우량주고, 뭐가 작전주고, 뭐가 테마주고, 뭐가 잡준지, 뭐가 초고속 성장주고, 뭐가 저평가 우량주고, 뭐가 저평가 성장주고, 왜 작전주고, 왜 테마주고, 작전주와 성장주를 구별할 수 있고, 작전주와 테마주를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됐어요. 근데, 요런 능력이 없는 거죠. 요런 능력.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제가 숙제를 냈어요. 이 무상증자. 지금 교육받고 계신 분은 여전히 초짜인 영원한 초짜. 우리의 김태현 책임 제 상사였던 그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인 챙기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일촌분들 제가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분한테 숙제로 지금 이제 낸 게 무상증자. 그래서 숙제를 해갖고 오셨어요. 아까 이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 없네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음 다시 잠깐 들어가죠. 지금 다 녹화 뜨고 있는 건데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숙제 해갖고 온 그거를 다시 집어넣을게요. 되게 잘 해갖고 오셨어요. 이 숙제를 열심히. 마치 중학생처럼 안 맞으려고 하는, 회초리 맞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교육 완료 쪽에 이분께서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셨죠. 이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5월 17일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8일인가요? 아까 얘만 저장했나봐요. 그죠? 얘만 저장을 한 것 같고, 얘를 이제 열었죠, 아까. 근데 다시 닫았네요. 다시 열을게요. 요거를 이제 숙제로 해갖고 오셨고, 하나가 더 이제 이 재료 분석 쪽에 제가 이제 좀 숙제를 해갖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매매 전략 짜갖고 와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걸 해갖고 오신 거죠. 무상증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얘기. 이 무상증자 얘기. 이 무상증자 얘기와 동시에,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잘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무상증자가 뭔지 일단 사전적 의미가 항상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전적 의미. 항상. 제일 첫 페이지는 무조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하고의 이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시가 지금 여기에 없는 게, 기본적 분석은 항상 시작점을 조금 잘못 잡으셨는데, 그것도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초보치고는 꽤 잘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이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어떤 사건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이 되면 당연히 이 기본적 분석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해요? 다트 기준인 거죠. 그죠? 다트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다트예요. 네, 다트 기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끝나면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 네, 기술적 분석은 뭘 기준으로 해요? 차트죠, 차트. 네, 차트 기준입니다. 기준점은 항상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심리적 분석은 뭘 기준으로 해요? 거래량과 추세선이라고 했죠.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저한테 배우셨는데 여전히 빠져 있는 거죠. 항상 모든 사건 분석은 요 세 개를 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네,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디테일은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그걸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이 나올 거고, 그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놈만 잡고 연락에 패면 이제 매매 전략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른 기업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다 작전주에서 알려드렸죠. 자, 요 정도만 이제 잠깐 드래프트 버전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숙제를 제가 내려고요. 어떤 숙제냐면, 앞으로 뭘 하면 되냐. 네, 앞으로 뭘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롯데그룹.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자료고요. 작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양반들이 하도 잘 싸우고 있어가지고 바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신격호 총괄 회장 마탱이가 가가지고 장남하고 차남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개새끼들이에요, 그냥. 한국말도 못하니까 제가 개새끼들에게도 못 알아들 거라고 믿고. 돈 가지고 싸우면 이 집안 싸움을 돈 가지고 한다는 건 제일 지저분한 일입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주세요. 저한테 매매법을 배우신 분들은 돈은 썩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최대한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꺼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우리나라 그룹들 중에 어떻게 이런 그룹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분석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얘네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작업을 좀 하는 거거든요. 아까 무상증자처럼 아시죠? 네. 그리고 세 가지를 한다고 했죠, 제가. 세 가지. 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얘기. 굉장히 지저분하죠? 딱 보기만 해도. 이게 이제 옛날 버전인데, 오늘 시점 기준으로 얘를 다 틀어놔야 돼요. 얘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시점 기준입니다. 기준을.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예요. 한 열흘 동안 할 일이 이거거든요. 요거. 순환출처 구조. 순환출처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를 이 지주사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업은 다 순환출자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사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홀딩스라는 회사가 생기고 있어요. 홀딩스. 지주사죠, 지주사. 이 지주사. 그래서 이 순환출자 구조와 이 홀딩스 지주사 구조의 차이점,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구조의 차이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홀딩스가 되냐가 관건인 거예요. 누가 홀딩스가 되냐. 누가 지주사 최고 꼭대기에서 쥐봉을 누가 휘두를 거냐. 쥐봉을 누가 잡을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쥐봉을 내가 휘두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나눠서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재산 가지고는 안 싸웠으면 좋겠고, 잘 분배를 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능력에 맞게. 근데 능력도 안 되면서 제가 보기에 이 양반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머리는 둘째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저하고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가 누가 될 것 같은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말고요. 우리 한국 롯데홀딩스를 누가 먹을 것 같은지 그게 초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한국과 일본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기준은 항상 다트라고 했잖아요. 네, 다트. 그래서 롯데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롯데. 네, 칠성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롯데 칠성 없는. 잡으면 보고서가 튀어나오고요. 무조건 보고서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에서 뭘 봐야 되냐? 항상 모든 회사는 대표이사가 중요하죠. 그죠? 대표이사. 그래서 롯데 칠성 요걸로 몇 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 롯데 칠성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연결 재무제표를 쓰기 위해서 자회사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회사.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 재무제표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분석은 회사의 개요와 이 연역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그래서 이 주요 종속 회사냐 아니냐. 이 얘기는 지분 가지고 하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대표이사와 대주주. 요 두 개인데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셔야 돼요. 그 지분율 보는 데는 이쪽 주주에 관한 사항 이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격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 의결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의결권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배당이거든요. 그냥 단순 배당을 위한 거고 이 사람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죠? 평소에 돈은 받겠다. 근데 책임은 안 지겠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 머리거든요. 이 머리. 머리를 보면 누가 머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이 회사 분석을 할 때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브레인으로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이 분석을 해보시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가 나와요. 지분이 항상 얘가 조금 더 많거든요. 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저한테서 존경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막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치매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참 당황스럽죠. 네.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 당황스러워요. 네, 이런 일 벌어질 때 보면.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뭘 하면 되는지, 특히 이제 가장 최근 보고서 기준, 무조건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그리고 보고서 위에 지금은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위에 분기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 보고서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었다. 그러면 얘를 보고 나서 틀을 잡고 나서 얘로 튜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바로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프로 이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before, after 두 개 다 적으셔야 돼요. before, after. 그래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몇 월 며칠 날 바뀌었다. 그 역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때는 3%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12%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고리는 끊기가 쉬운 고리가 있고 끊기가 어려운 고리가 있어요. 9%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고리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식의, 그리고 끊기 쉬운 고리와 끊기 어려운 고리를 찾아내서 제일 말단에 있는 회사들은 발로 뛰는 기업인 거죠. 제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홀딩스 투자에 대해서는 막질 않거든요. 밑에 있는 자회사가 망해야 홀딩스가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자, 지금부터 할 일은 요거예요. 이 롯데그룹에 대해서 수행출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향후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향후. 앞으로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수혜주는 누구고 악재주는 누구고. 이 수혜주와 악재주 찾기. 이걸 기반으로 수혜주, 악재주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목표는 돈 벌기죠. 돈 벌기. 네, 돈 벌기.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 일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돈이 되냐? 이거 지분율 알아서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네, 호재주와 악재주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 이 몰빵 가능성을 보셔야 되거든요. 몰빵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에버랜드를 붙였어요. 그죠? 에버랜드를 상장시킨 다음에 독립회사로 가다가 이 두 개를 합병시켜 버렸죠, 그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에버랜드라는 이름은 안 쓰고. 에버랜드는 이제 종속회사 하나의 이제 사업부가 돼버렸죠. 그러면 M&A인데 모르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죠? 되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다 웬만한 거 다 이 물산이라는 게 이제 뭐 잡다한 다 하겠다. 그냥 살림꾼이거든요, 살림꾼. 근데 지금 얘가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 들어가면 될까?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하는 중에. 저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작업을 막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님이 작업한 거를 저쪽으로 제가 오픈하고요. 저쪽에서 작업한 거를 형님한테, 형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다 오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오픈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나가면 돼요. 요 페이지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요게 페이지 완성이에요, 페이지 완성. 그래서 요거를 뭐를 할 거냐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 오늘 시점 기준. 그래서 항상 오늘 당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현재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일을 꼭 적으셔야 돼요. 2016년 몇 월? 5월 또는 5월 18일인가요? 19일? 18일? 오케이. 5월 18일 기준. 이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 시점 기준. 그래서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흐름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 흐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점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과거. 특정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모르는 거죠, 제가. 뭐, 십몇 년이 됐을 수도 있고, 요거는 모르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요건 거죠, 요거. 그죠? 미래. 특정 시점 기준. 2020몇 년 정도가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알면 돈이 좀 될 것 같다. 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하다 보면 제가 왜 하라고 했는지, 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뭘 하면 되는지.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숙제로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자, 얘하고 무상증자 2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그러다가 좀 버겁다 싶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를 이제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그룹은 지금 시점 2016년 5월 18일자 기준으로 드래프트 버전, 제가 리비전 0.0 버전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0.0 버전이에요, 다. 아직 0.0 버전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0.0 버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0.1, 0.2, 0.3, 0.4 해가지고 1.0 버전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돈을 받아요, 제가. 그전에는 다 무료입니다. 1.0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이어의 모든 자료들은, 모든 지식 자료들은
리비전 1.0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료. 그래서 무료로 다 오픈해버려요, 그냥.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파이팅 하자는 거예요, 파이팅! 그냥.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이거 한 장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요 한 장이 목표예요. 이 한 장. 지금 열흘이면 요 한 장 만들기도 조금 버거우실 거거든요. 네,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회사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막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 연결은 좀 나중에 하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요 하나는 최종본은 요건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보면 볼수록 지저분해질 거예요, 아마. 아직도 지저분하거든요. 최대한 막 끊어내는데도 그래도 지저분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큰 기업만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 밑에 딸린 식구들 하면 엄청납니다. 네. 아마 신격호 회장이 모르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아요. 회사가.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자본금 얼마 이상 뭐 한다는 뭐 기능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롯데에 대해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요거 가이드 해주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네. 그걸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삶의 회의도 느껴지고 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네. 끝낼게요. 네.